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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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차량인데요.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Q8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팀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문의 주시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Q8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아우디나 람보르기니나 같은 계열사의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OTFSI,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이 되겠는데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랑 그 다음에 그레이 시트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레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핸들 조절을 전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점 하나만 빠지는 반면,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 조절뿐만이 아니라 트렁크의 블라인드가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1억 1,798만 원이라는 것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아우디라는 브랜드 사람들의 말이 조금 많지만 Q8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호불호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우디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릴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급으로 따진다면은 X6 아니면은 GLE 쿠페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GLE 쿠페나 X6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그릴이 있는데 이질감이 있거나 따로 어색해 보이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게 디자인을 해와서 그런지 지금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릴 우측에 보시면은 SUV 라인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꽈트로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꽈트로 배지가 있다는 건 한번 봐주실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우디는 사실 그릴도 그릴이지만 저는 바로 이 라이트가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비상 깜빡이를 켜봤습니다. 확실히 그냥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깜빡 거리는 반면, 아우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턴 시그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LED가 깜빡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낮에 봐도 이쁘기는 하지만 밤에 보면은 훨씬 더 이쁘다는 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안 쉬운 게 있다면은 요런 턴 시그널은 핵심적으로 메인으로 뽑히는 것만큼 모든 차종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등급별로 조금씩 차등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대형 SUV이기 때문에 딱 보셔도 덩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Q7에 비해서 Q8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페형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측면에서는 Q7보다는 Q8이 더 압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큰 대형 SUV를 감당을 하기에는 작은 휠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맞지 않기 때문에 21인치라는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의 휠이 들어갔고요. 이제 BMW로 따진다면 M 스포츠 패키지가 있을 것이고, 벤츠로 따진다면 AMG 라인이 있듯이 아우디에서는 S 라인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고성능 라인은 아니지만 고성능 라인과 비슷한 디자인을 꾸며놓은 게 이제 아우디에서는 S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S라인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서 펜바 쪽에 S라인이라는 배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스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출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0마력이고 토크는 확실히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1일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엔진이 디젤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마저 무시할 수는
없는데 1열 뿐만이 아니라 2열에도 역시나도 동일하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은 그만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량 가격이 사실 1억 2천만 원에 근접하다 보니까 옵션이란 옵션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문이 다 닫히지 않아도 스스로 닫혀주는 압축 도어 혹은 뭐 고스트 도어라고 하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억이 넘어야지만 들어가는 옵션으로 알고 있듯이 확실히 고급스러운 옵션까지도 현재 탑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럭셔리한 이미지보다는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풍겨지고 있기 때문에 크롬은 전면에서와도 마찬가지로 측면 역시 그렇게 많은 곳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 B필러는 당연히 있고요. A와 C 몰딩 부분에는 정확하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동일하게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뭐 전면에서는 웅장했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 쿠페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턴 시그널이 옛날부터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요 사이드 미러 쪽에서도 턴 시그널이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카메라 렌즈가 있기 때문에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후면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후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면에서 턴 시그널을 말했는데, 이런 턴 시그널은 전면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후면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만 들어가는 모델도 있지만, 아우디의 Q8 OTF-SI 같은 경우에는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턴 시그널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굉장히 밝은 스타일을 내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길기는 하지만 이런 후미등이 측면까지 뻗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밝은 스타일을 내기 때문에 사선에 있는 차량도 내가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쪽으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 한 번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우디 로고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Q8, 그 다음에 우측에는 OTF-SI라는 차량의 등급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꽈트로라고 4륜구동도 함께 글자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롬이 후면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배지, 레터링 같은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그 어느 곳에서도 따로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크롬이 들어갈 자리에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차가 더 고급스럽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 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맞춰서 그런지 확실히 여기 배기 팁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기 팁은 이제 언더로 빼놓았고 그냥 모양새만 이렇게 갖추어 놨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SUV이긴 하지만 쿠페용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많이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 라인업의 Q8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05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면은 뭐 작진 않다, 결코 부족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트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제가 전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 Q8 블랙 시트 같은 경우 요 블라인드를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시트가 그레이 컬러였으면은 자동으로 되는 반면 블랙 시트는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조금의 단점 한번 존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무겁고 큰 쇳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루프렉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루프렉의 가로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렉에 이 가로바를 설치를 하시고 그 위에다 짐을 실을 수 있는 이제 뭐 가방 같은 경우를 이제 결합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필요로 한다면은 사용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를 통해서 이제 외부의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면 쓰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고이 모셔두거나 당근으로 판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은 아우디 내부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어떤 마감재를 썼는지 장 팀장과 함께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실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내 아직 차가 신차이기 때문에 커버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색상이라서 칙칙할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잠시 말씀을 드리고, 문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멋있습니다. 도어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아우디 로고 되어 있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내 제가 왜 고급스럽냐라고 말했는지 알려드리면, 일단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S라인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서 S라는 알파벳도 있지만 이게 나파가죽 퀼팅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운전석에 타봤는데요. 만약에 시동을 걸게 되시면 계기판이 이렇게 나오고요. 계기판 가운데는 지도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멋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핸들은 무난하게 되어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B필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실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아쉽게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 팀장이 서비스로 이런 블랙 하이글로시 부분도 그냥 생활보호 PPF를 붙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 하이글로시였으면 이제 지문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었었겠지만 다행히도 PPF를 붙여놨기 때문에 실기스나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우디 Q8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 자체가 두 개가 들어가죠. 상하로 나눠지게 되는데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햅틱이기 때문에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동도 나고 딸깍딸깍딸깍이라는 소리도 함께 나고 있고요. 위에 부분은 이제 차량의 미디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아니면은 뭐 이런 차량 설정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할 수 있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조기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기도 조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운 날에는 이런 식으로 열선을 키면 되고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통풍을 키면 된다라고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꽈트로라는 게 여기저기 잘 있죠. 전면, 후면뿐 아니라 조수석, 그러니까 글러브 박스 이렇게 상단 부분에도 대시보드 쪽에 있다는 걸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 트림이라서 이런 부분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해드린 PPF가 아닌 이상은 차량의 데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PPF가 살짝 쿵씩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석하게도 무선 충전 패드가 빠지게 됩니다.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무선 충전 패드 빠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람의 딱 그립감이 모양새에 맞춰서 나온 디자인 때문에 그립감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토홀도 있고요. 그 위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나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큰 대형 차량 하지만 쿠페형이기 때문에 뒷자리는 좁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나요? 그렇다면은 장 팀장과 함께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레그룸은 굉장히 넓습니다. 손바닥 한 뼘 이상의 레그룸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눕힌 주먹 한 요 정도의 이제 여유 공간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쿠페형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딱 앉았을 때 엄청 넓습니다. 확실히 기본적으로 대형 SUV다 보니까 기본적인 차량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에어컨은 투존입니다. 차량 가격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정말 비싼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투존은 조금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외적으로 또 단점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차량의 앞뒤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제가 그 왼쪽 사이드 쪽을 만져봤는데 이 등받이를 조절하는 그 레버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를 당겨 봤는데 조절이 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근데 알고 보니까 조절은 되지는 않고 그냥 폴딩할 때만 쓴다. 그래서 뭐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도, 9도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그냥 없다시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꽈트로, 그러니까 4륜 구동이기 때문에 방지턱이 꽤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SUV라서 지상고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방지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운데 혹시라도 승객이 탑승할 경우에 그렇게 막 답답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3명이서 앉아도 크게 무리감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총평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아우디의 Q8 그 중에서도 OTF-SI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Q8 요즘에 굉장히 귀합니다.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뭐 구분할 것 없이 굉장히 귀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대표님께서는 8월 한 말쯤, 한 마지막쯤에 이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상담을 하고 조금 생각을 보신다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계약은 9월 초에 딱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한 3주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는 차종이 구하기 아무리 어려워도 장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금방 구해드릴 수는 있지만, 대신에 한 가지 참고를 해주실 게 있다면 바로 리스나 장기 렌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한번 염두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문의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 혹은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